네, 5주차, 6주차인지 5주차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자,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중복되는 내용도 있긴 한데, 커리큘럼상 나오는 거니까, 조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거예요. 없으신데 조금 더 자세히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안 넘어가냐? 네, 컴퓨팅 사고력의 개요. 이게 제일 처음에 했었을 때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냥 볼게요. 자, 컴퓨팅 사고력이란, 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역량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MIT에 이 교수가 제일 처음에 언급을 했죠. 그래서 Computational thinking이라고 해가지고 뭐 CT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6년에 자넷 윙이라는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거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 과학자들 그러니까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누구나 다 배워야 되는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됐죠. 평가를 하게 되고 사람에게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 이런 근본적인 기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읽기, 쓰기, 셈하기 여기에서 컴퓨팅 사고력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그 뒤로 이제 계속 컴퓨팅 사고력도 일반인도 배워야 된다라고 됐고 뭐 이런 내용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지 한번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재학습백과 여기에서는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처럼 복잡하고 단순하고 이를 논리적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컴퓨터 사고력을 기르면은 우리 세상에 겪는 문제를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말 어렵죠, 그죠? 제가 좀 이따가 다른 걸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제가 깊이 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논리적이고 알고리즘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컴퓨팅 시스템의 능력과 컴퓨터 과학의 개념 원리를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뭐 위에랑 아래랑 비슷비슷하죠, 그죠? 논리적, 효율적, 논리적, 알고리즘 비슷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데이터를 모으고 조작하고 큰 문제들로 쪼개고 문제를 구조하고 주상화하고 문제 해결 자동화하기 그래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 위키백과에서는 문제를 정의 답을 할 수 있는 사고 과정의 일체. 자, 구글 뭐 1년에 이건 알고리즘인데 뒤쪽에 나옵니다. 논리적, 정렬 뭐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이 결국엔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서울이 있고 이거 몇 번 처음에 한번 예를 들었던 거죠. 서울이 있고 부산이다 칩시다 그냥. 네.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어떤 친구는 KTX 그죠? 어떤 친구는 버스, 어떤 친구는 돈 많은 친구는 택시. 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비행기. 또 뭐가 있죠? 자전거, 걷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예, 어떤 친구는 승용차. 여기서 틀린 답이 있어요, 없어요? 틀린 건 없죠. 다 다른 답이죠. 그죠? 다른 답. 이 결국에는 창의적이란 말인데 여기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창의력. 창의력이 있고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있다. 만약에 내가 돈이 1억이 있어요. 근데 이걸 뭐 써도 되고 말아도 되는 돈이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 택하겠어요? 저 같으면 택시도 모범 딱 불러가지고 그죠? 모범 불러가지고 딱 타고 가든가 아니면은 KTX 특등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10만원 10만원이 뭐야 더 넘겠죠 타고 가든지 아니면 벤츠를
벤츠를 딱 사요. 사가지고 그냥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20만 원 줄 테니까 한번 좀 가자. 그렇게 해도 되고. 예, 누구나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이게 컴퓨팅 사고력이에요. 예전에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 그냥 이게 끝이었죠. 이거 사과 하나에 사과 하나 더해가지고 사과가 2개가 됐다. 이렇게도 맞아요. 그런데 컴퓨팅 사고력은 어떻게 하느냐? 물방울 1개하고 물방울 1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물방울 안에 물방울이 들어가면 겉에 있던 게 터지겠죠? 물방울 1개 더하기 물방울 1개는 몇 개예요? 1개가 되죠. 그죠? 틀렸다고 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컴퓨팅 사고력 정의 뭐 계속 같은 말이긴 한데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를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사고 능력을 입증을 한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주입식 교육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닥 그렇게 어, 좋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죠? 단순히 외우기만 하고 과정 따윈 필요 없고 결과만 보면 되니까. 근데 컴퓨팅 사고력을 공부하면은 어, 컴퓨팅 사고력을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물론 네. 컴퓨팅 사고력 이렇게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만약에 9구단 프로그램을 짠다고 칩시다. 9구단 프로그램을 짜면은 지금 제가 짤 수 있는 게 한 10개 정도 짤 수 있어요. 10개 정도. 10개 정도 만약에 C나 자바라는 프로그램 언어 가지고 한 10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이 결국은 뭘까요? 다 틀린 게 아니고 다 다른 거죠. 1 더하기는 2입니다. 이런 정답을 도출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다르게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팅 프로그램 구현하는 과정에서 과정의 사고에서 도출된 절차와 역량. 그래서 틀렸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틀렸다고 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일반인이 다양한 모든 분야의 문제 해결에 적용을 한다. 뭐 필요 없는 얘기고 이거는. 뭐 이런 거 자세한 글자 한 개 한 개가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시험은 제가 시험 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의 소프트웨어 이거 필요 없는 얘기네요. 이거도. 자, 결국에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이란 딱 정의를 내린 게 그죠.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생활 다양한 학문의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적 해법을 구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추상화 능력이 이건 좀 이따 자세히 볼 거예요. 자동화 능력이 필요하고 창의 융합 능력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컴퓨팅 사고를 할 수 있다. 자, 컴퓨팅 사고력의 필요성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필요성이죠. 뭐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뭔 소리예요? 창의성을 높여라. 창의성을 높여라.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이것도 뭐 유명한 얘기긴 하죠. 동해 바다가 바가지로 뜨면 몇 바가지냐? 라는 질문에 이거 삼성에서 나왔었나? 그 몇 바가지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정답이 나오긴 했어요. 한 바가지죠, 한 바가지. 왜 한 바가지예요? 동해물을 다 담을 수 있는 바가지로 한 번이면 끝나니까. 그럼 두 바가지도 되죠. 두 바가지로 하는 바가지로 두 바가지.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그렇게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걸 듣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지? 바가지로 도대체 몇 바가지를 뜰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바가지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기숙사가 아니죠. 지금 집에 있는 그런 바가지, 그 조그만한 거, 그걸로 바가지로 이 바닷물을 얼만큼 풀 수 있느냐? 이 모른다는 거죠. 자, 중요하다. 왜? 또 똑같은 말이죠. 창의 문제 해결 융합 사고 이걸 함께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 대학생 이거 사실 늦었어요. 여러분들이 늦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중국은 언제 하냐? 초등학교 때부터 해요. 초등학교. 초등학생 때부터 코딩 교육이라고 그러죠. 코딩.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코딩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죠.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컴퓨터 기술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산업을 융합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한다. 지금은 한 개만 잘해서는 안 되죠. 어, 절대 안 되죠. 한 개 이상의 것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 인문계 친구들도 뭘 배워요? 프로그램 언어도 배우고, 빅데이터도 배우고, 빅데이터 어려우니까 빅데이터 조사하는 프로그램인 R 랭귀지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배우죠. 그죠? 자, 컴퓨팅 사고력은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제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모르셔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코딩 능력이나 컴퓨팅 사고력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명령문을 사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 이거를 코딩 능력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컴퓨팅 능력을 키워 가지고 일반적인 문제 적용,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이거 뭐 계속 했던 내용이라서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옵니다. 요거는 나올 수 있어요. 요건 나올 수 있는데 요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걸? 그래서 미국에서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식 뭐 쭉인데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분해, 패턴 인식, 주상화, 알고리즘 설계인데 이게 뒤쪽에 조금 이제 하나하나씩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할게요. 뭐 어차피 뒤쪽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요거도 읽는 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뒤쪽에 자세히 나오니까. 자,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프로그램이 아니고 개념화다. 핵심 역량이다.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죠. 그죠? 예. 이거 컴퓨터 과학 교사 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이것도 뭐 이런 쭉 있는데 이것도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으니까 수업을 들으시는데 그렇게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자, 컴퓨팅 사고력과 코딩, 아이고, 이거 어디 갔어, 마우스. 컴퓨팅 사고력과 코딩입니다. 컴퓨터 사고력과 코딩. 자,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는 직접 코딩하는 게 중요하다. 코딩. 우리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짜는 걸 뭐라 그러죠? 프로그래밍이라 그러죠. 그죠? 프로그래밍이랑 코딩. 코딩은 비슷해요. 책에서도 설명을 따로 해주긴 하겠지만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프로그래밍이랑 코딩이랑 비슷하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다 배우죠. 그죠?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에 그 중요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코딩은 뭐냐면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주어진 절차와 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자, 지금부터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친구는 2가 9번 반복이 되네. 그러면은 2는 한 번만 쓰고 2는 한 번만 쓰고 대신 9번 반복한다. 반복하고 두 번째 있는 숫자는 뭐죠? 1부터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이게 증가 표시예요. 일씩 증가를 시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2네? 좀 무식하게 짜면 어떻게 하죠? 2 곱하기 1 적어주고 2 곱하기 2 적어주고 2 곱하기 3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적어주는 친구도 있겠죠. 예. 이렇게 일씩 증가시켜주나 하나씩 다 적어주나 상관없죠. 그죠?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스크래치입니다. 스크래치. 예, 엔트리보다는 스크래치를 제일 많이 쓰고, 예, 왜냐면 이 스크래치가 뭐, 뭐 그림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엄청 쉽죠.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뭐 만져볼 수는 없는데 레고처럼 생겼어요. 레고처럼 조립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뭐 전기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언플러그드 교육이라고 하고 요거는 요즘에 유치원생도 많이 해요. 유치원생들 뭐냐면은 연필, 종이, 퍼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구글에서 어 윈도우 버튼이 안 먹히냐? 됐네. 구글에서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구글에서 50주년 네네. 코딩 5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만든 게 있는데 이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아우 소리가 엄청 크네. 저만 큰가요? 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직진이죠. 직진 뭘 하면 돼요? 치죠. 어떤 친구는 좀 판수가 오래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언플러그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 있으니까 색깔을 다 칠해 보세요. 어떤 친구는 요렇게 가는 친구가 있겠고 어떤 친구는 요렇게 가는 친구가 있겠고 어떤 친구는 요렇게 가는 친구가 있겠고 어떤 친구는 요렇게 안 되네. 요렇게 가는 친구가 있고 다 다르죠, 그죠? 예. 이렇게 다 자기가 알아서 보고 난 다음에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플러그드입니다. 펜하고 카드하고 이런 걸로 하는 거. 이것도 엄청 뜨고 있죠, 그죠? 자, 코딩 언어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유명해요. 예, 제일 유명합니다. 예. 그리고 앱 인벤터라고 있어요. 앱 인벤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앱 만드는 거예요. 앱. 안드로이드 앱. 안드로이드밖에 안 돼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보세요.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하는 거예요.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앱 만들어가지고 정말 복잡한 것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맵을 이용해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엄청 어 엄청 좋습니다 이거 앱 인벤터. 이건 뭐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요거 해가지고 예, 앱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좋죠, 그죠? 자, 이 글자가 다 깨졌네요. 자, 자료 수집. 자, 이제 어, 코딩 컴퓨팅 사고력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자료 수집이죠. 말 그대로 자료 수집이에요.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해요? 예, 인터넷 상에서도 할 수 있고 혹은 저 어디냐 설문조사나 인터뷰 그리고 뭐 공공 데이터나 빅데이터 이런 거 가져와도 되죠. 빅데이터 같으면은 나라에서 주는 것도 있죠. 공적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그 data.go.kr인가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나라 웬만한 모든 데이터가 다 있어요. 지금 어떤 데이터까지 있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뭐 감염 이런 데이터라든지 공적 마스크 뭐 어디서 판매하고 있는 뭐 몇 개 남아있다는지 그런 것부터 지금 뭐 저기 어디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마트의 양배추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인터넷상의 자료랑 설문조사나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어디를 좀 많이 쓰겠어요? 예, 공공 데이터, 빅데이터 위주로 좀 많이 쓰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자료의 정의를 보시면은 그냥 단순한 아이고 죄송해요 펜이 떨어졌네. 사람 동물 기계 만들어낸 사실이나 단순히 표현한 거예요. 예, 자료가 데이터죠 그죠 데이터. 예, 데이터 양적인 자료 뭐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자 자료 분석과 표현 그러니까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반화하고 자료가 가진 패턴을 찾아가지고 자료의 흐름이나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필요 지식 다양한 통계 처리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자, 컴퓨팅 사고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 분석을 선택해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자료의 표현을 살펴보시면 뭐 자료의 표현은 눈으로 이쁘게 나오는 거죠. 글, 차트, 그림, 표, 테이블, 계층 트리, 다이어그램인데 이거 뒤쪽에 나오니까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낸다든지, 그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계층 구조, 이게 트리 구조죠. 트리 구조. 계층 구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 트리 구조하고 그래프하고 합친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든지 이것도 뭐 트리 구조 해가지고 동물 나누는 거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것도 그래프죠. 이거 PPT 쭉쭉 넘어갑니다. 자 그래프 그 다음에 이건 좀 그렇게 많이 보신 분은 잘 없으실 텐데 이게 원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이어그램 종류 중에 하나죠. 다이어그램 뭐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연결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학생이 있다. 누가 가장 친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누가 가장 친해요? 3번 친구가 많고 1번 친구가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다. 자, 벌써 반 넘게 끝났네요. 오늘은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수업만 정상적으로 진행할게요. 컴퓨팅 사고력 시작을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문제 분해입니다. 아까 제가 그 네 가지로 나눴었죠. 그죠? 자, 문제 분해는 뭐냐?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눈다. 작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작게 자 이거 합시다. 2 곱하기 1은 2다. 요 답이 나오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있다. 자 이게 복잡하진 않지만 복잡한 문제라고 칩시다. 복잡한 문제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짧게 자르면 되죠. 어떻게 잘라요? 2 하나 자르고 x가 아니고 곱하기 자르고 1 자르고 2꼴 자르면 되죠. 그죠? 2가 있고 곱하기가 있고 1이 있고 2꼴이 있네? 하나 둘셋 4개로 자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복잡한 문제를 잘게 쪼으면은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행 계획 이거 바로 여행 계획을 해볼까요? 여행 계획을 짜면은 여행 계획 어떻게 짜요? 내일은 오늘 가고 첫날은 어디 가고 둘째 날 어디 가고 셋째 날 어디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제일 처음에 뭘로 타고 갈까? 비행기를 타고 가고 일정 따로 잡고 그런 다음에 뭐 4박 5일이다. 4박 5일이면은 2박은 어디 2박은 어디 이렇게 잡자. 그 밥은 아침은 조식 먹고 저녁은 그래도 좋은데 먹자. 볼거리는 뭐 구역이 뭐 그 마을 구역이 이런 식으로 나 있으면 첫째 날 여기, 둘째 날 여기, 셋째 날 여기, 넷째 날 여기 이런 식으로 한다. 그 예산은 하루에 뭐 30만 원 쓰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 따로따로 딱 잘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이런 식으로 작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야, 이거는 너가 해. 이건 내가 할 테니까. 야, 이건 너가 하고, 이건 내가 하고, 이건 너가 하고, 너가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해된 작은 문제가 관리가 해결 가능하고, 해결 가능하면 문제 분해는 성공했다. 일정 같은 거 딱
떼냈는데 일정이 안 돼. 일정이 안 돼. 그러면은 일정만 다시 건들게 되면 나머지는 건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분할했으면은 이제 정복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하나의 문제가 하이로 나가가면서 조금씩 잘라가지고 나눠서 해결을 한다. 그래서 합치자. 필요 없는 얘기네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진틀인데 중간값을 만약에 23을 짠다. 자, 중간값을 딱 잡아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 찾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 다 날립니다. 그리고 다음 중간값. 여기 이만큼이 살아남았죠. 이만큼 살아남았으면 다시 중간값을 찾는 거예요. 찾았네. 그럼 이쪽이 없고 이쪽에 있네요. 그죠? 그럼 이쪽만 또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개가 있죠? 두 개 나왔으면 중간값 뭐 얘를 잡아도 되고 얘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잡은 다음에 얘 아니면 얘 찾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찾는 게 이진틀이에요. 예. 그럼 삼진트리도 있나요? 없어요. 자, 지금 이진트리만 나왔는데, 뭐 찾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분할 두 개 이상 작은 거로 나누고 문제를 넘어갑시다. 필요 없는 얘기니까. 자, 다양한 분해 방법 있는데, 그냥 다양한 분해 방법이 있죠. 이것도 좀 복잡한 얘기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자,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을 살펴보면은 패턴 인식과 추상화가 있습니다. 이거 제일 처음에 여기서 했던 거죠. 그 누구야? 그 윙이라는 교수가 얘기한 거. 예, 요거 방금 분해했죠, 그죠? 패턴 인식 추상화 이게 사실은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쭉 보도록 할게요. 자, 패턴 인식은 뭐냐? 아이고, 핸드폰 패턴 푸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 일정한 경향, 반복적인 규칙 또는 공유하는 유사점과 공통된 특징을 찾는 거예요. 공통된 특징을 찾아가지고 그 특징을 찾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좀 이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패턴 인식.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게 분해된 문제들 사이에서 유사성이나 패턴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간단하죠, 그죠? 같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유사성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패턴은 복잡한 문제를 더 단순하게 할 수 있으므로 패턴을 찾는 패턴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자, 첫 번째, 문제의 공통적인 요소나 기능을 식별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 봤었을 때, 공통 요소, 별이 있고 숫자가 있네, 더했네. 그럼 무슨 여기도 선풍기가 있고 별이 있고 여기 됐네. 그럼 어떤 특징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어떤 특징? 아, 별, 뭐 선풍기 시계 이게 숫자구나. 이걸 더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별별별이면은 이 별이 저걸 여기까지고 기능이나 자, 그다음에 프로세스 또는 문제 사이에서 발생되는 공통적인 차이를 식별해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공통적인 차이가 뭐예요? 이 별 선풍기 시계가 숫자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숫자. 왜냐? 별별별을 더했을 때 18이 나오고 선풍선풍 별 나왔을 때 14가 나오니까 얘들은 숫자를 치환할 수 있구나 라는 거죠. 자, 문제 내 개별 요소를 식별을 한다. 자, 이제 계산합니다. 자, 18이 나왔네요. 간단하죠, 그죠? 별 3개를 더했을 때 18이 나오네. 한 개 6이죠, 그죠? 맞나? 6, 3, 18이니까. 자, 6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식별된 패턴을 설명하거나 기술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666이면은 이거 6이죠. 6인데 선풍기 두 개네. 여기서 6을 빼면은 얼마죠? 8이죠. 그죠? 8이면은 선풍기 두 개는 뭐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4로 유추할 수 있죠. 그죠? 식별된 패턴을 설명하거나 기술할 수 있죠. 자, 여기 4다. 4인데 어떤 수에서 뭐냐? 빼기네요. 그죠? 이 두 개 빼기 하면 2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은 뭐를 빼야 2가 나오죠? 6이 나와야 되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6이 나온 거는 3, 3이죠. 그죠?
33. 그러면은 3 더하기 3, 6, 6 빼기 4, 2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 전에 확인된 패턴을 이용해서 예측이 가능하다. 자, 이제 예측을 해보면 되죠. 선풍기는 4하고 뭐야, 시계는 2고 별 곱하기 별이네요. 6 곱하기 6, 6 곱하기 6이죠. 예, 여기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6이 10, 아니 6, 6이 30, 뭐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암산이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추상화는 뭐냐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거 반대말이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상반되는 말이 뭐죠? 상반되는 말 구체적이죠. 구체적. 그죠? 구체적이다. 예. 자, 뽑을 축, 골, 뭐 형상할 때 그 상이죠. 그래서 형상을 뽑아낸다는 겁니다. 자, 추상은 뭐냐? 여러 가지 사물 개념에서 공통적인 특성이나 속성을 추출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뭐 한자 이런 거 빼고요. 자, 그림에서 살펴보면은 불필요한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원래 성격을 찾아내는 그림 작업이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소 그림 있죠. 자, 소를 추상적으로 그리면은 이게 지금 소가 아니죠. 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소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추할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추상화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만 그렸는데도 뭔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렇게인가? 네. 이 뭐예요? 으이씨, 뭐야 이거? 코 길고 귀 크고 상하 달렸으면 코끼리죠. 여기 주름 같은 거 이거 세세하게 그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추상적으로 그려낸 거죠. 단순화시키는 거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다 제거를 한다. 핵심적인 요소, 개념, 기능을 간추려서 일반적인 모델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 추상화가 필요하냐면은 컴퓨터는 디지털이고 우리 생활 이런 거는 아날로그죠. 디지털은 0하고 1로만 구성이 돼 있죠. 그죠? 0하고 1로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날로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죠. 주파수대로 치면은 그러면은 이걸 간단하게 하면은 요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디지털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렇게 남는 부분. 날아가죠. 그죠? 없어지죠. 생략시키는 겁니다. 생략. 이 부분 생략시켜서 디지털화로 요런 식으로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 날려버리고. 너무 간단하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하철 노선도 보시면 어때요? 실제로 지하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 생겼죠. 그죠? 예. 필요한 선만 딱 연결해서, 어, 구체적인 거 이거 다 제거하고 뭐만 해요? 자, 중간에 제일 처음에 이 초록색,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네. 이게 초록색 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다 연결하죠. 그죠? 연결해가지고 지하철 노선도를 딱 그리게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죠. 자, 그 다음 커피 머신. 이게 좀 잘 만들었어요. 이 책에서. 자, 추상화는 동일한 문제라도 문제 보는 관점에서 서로 다른 과정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돈 놓고 커피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커피가 나오고 끝이네요. 그죠?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했었을 때 물이 어느 정도 끓고 뭐 커피가 얼마나 나오고 우유가 얼만큼 나오고 설탕이 얼마나 나오고 알 필요가 없죠. 그죠? 추상적인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물탱크하고 원료를 넣고 커피 나오고 열선 물 이렇게 하고 뭐 테스트하고 뭐 혼합하고 물맞이하고 이렇게 하고 세척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부를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알고리즘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자,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상화된 핵심 원리를 일련의 절차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일련의 절차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순서도, 그리고 의사 코드, 이거 뭐 그닥 많이 안 쓰는 거고, 자연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자연어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알고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스프, 라면 끓이는 거예요. 라면 끓이는 거 어떻게 넣죠? 물을 먼저 물 500g을 넣고 끓여요. 끓이고 난 다음에 스프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스프를 넣고 면을 넣고 5분 더 끓이고, 그리고 마지막 유성 스프를 들여서 기호에 따라서 뭘 넣으면 돼요? 뭐 계란을 넣든지 뭘 넣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순서가 딱딱딱 정해져 있죠, 그죠? 예.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그리고 자동 판매기 같은 거 어때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자, 돈을 제일 처음에 넣죠. 지폐나 동전을 넣어요. 딱 넣었으면은 만약에 1,000원을 넣었다. 1,000원 넣고 제일 위에 게 1,000원짜리고 1,000원, 여기가 2,000원, 3,000원, 4,000원이다. 돈에 따라서 위에 것만 불 켜지겠죠? 그럼 위에 것만 불 켜지면 내가 원하는 걸 딱 눌려요.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음료가 뚝 떨어지죠. 그리고 잔돈이 생길 경우는 잔돈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순서, 이게 알고리즘이죠. 예,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순서도예요, 순서도. 예, 이게 아마 뒤쪽에 순서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 저는 논문 쓸 때 알고리즘을 좀 많이 쓰는데, 뭐 처음 가는 길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출발지에 목적지 가는 방법을 찾고, 친구네 집에 가는 방법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버스, 두 번째 전화, 세 번째 렌트 택시 하는 거다. 제가 그 전에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얘기했었죠, 그죠? 그거랑 똑같죠, 그죠? 이런 알고리즘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거, 예, 그게 컴퓨팅 사고력이다. 자, 의사 코드, 의사는 흉내를 낸다. 알고리즘의 코드, 이거를 적어내는 건데, 이건 좀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냥 한번 쭉 읽고 난 다음에 그냥 후루룩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간결하게 알고리즘 절차를 기술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기술했죠, 그죠? 그래서 뭐 한글로 기술해야 돼. 이거 뭐 똑같이 라면이죠. 물 끓인다.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만큼 더 집어넣죠. 물에다가 500g 넣고 햄을 이렇게 해서 5분 더 끓인다. 그다음 뭘 하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뭘 하고가 된다. 그리고 면에 다시마 분말 뭐 작은 부분 모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한 거를 더 강력하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흉내를 내 가지고 더 추가를 하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아유, 죄송해요. 자, 그다음 순서도입니다. 순서도는 알고리즘을 표준화된 기호, 도형으로 도식화를 해가지고 데이터의 흐름과 수행되는 절차들의 순서를 나타낸 거다. 이거 많이 보셨죠, 그죠? 자, 보시면은 뭐 흐름도라고도 얘기를 한다. 논리적 절차와 흐름, 처리 방식, 주요 표식, 뭐 기하학적 도형 뭐 이렇게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뭐 프린트가 있고 뭐 선택이 있고 예수와 나노 이렇게 있는데 그냥 요런 게 순서도다. 흐름도 플로우 차트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고리즘 어디서 유행했느냐, 뭐 요거 알콰리미즈 뭐 이 말에서 나왔다는 건데 뭐 필요 없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끝났어요. 자, 자동화란 무엇이냐? 자, 프로그래밍 도구나 자동화 도구 또는 모의 실험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에서 찾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해서 문제 해결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문제 해결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 문제 해결. 이제는 앞에 추상화라든지 순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은 그건 이제 머릿속으로 다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자동화입니다.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단계다.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자, 어떤 방법을 쓰냐? 적절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한다. 뭐 스크래치는 사용할 일 거의 없겠죠. 뭐 C 뿔뿔, C, 자바 이런 뭐 파이썬, R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자동화 프로그램, 구단 프로그램. 숫자를 앞에 숫자 1개, 뭐 3을 입력했다. 그럼 뒤쪽에는 자동으로 뜨게 하고 결과 나오게 할 수 있는 그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서 자동화를 구현을 하게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동화 과정이 어려우면은 프레젠테이션이나 모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자동화 과정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래밍 도구를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교육용으로는 스크래치 그리고 뭐, 뭐 거의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건 요 두 개를 좀 많이 씁니다. 앱 인벤터 요 두 개. 예, 앱 인벤터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사용한다. 최근에는 파이썬도 많이 사용된다. 예, 넘어갈게요. 자, 브롱리 이거 필요 없어요. 브롱리 필요 없고 뭐 블로그 사용해서 블록 코드 해서 특정인데 이거 뭐 필요 없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자바, 파이썬, 그 다음에 뭐 스크래치, R 이런 것들 많이 쓴다. 라는 거. 그 컴퓨팅 사고력 이렇게 봤는데 이 내용은 좀 어렵긴 한데 제일 윗장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은 모르셔도 돼요.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다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시험 문제 내봤자 거의 나오는 게 좀 한정적입니다. 제가 요거 좀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요거는 필요 없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자, 하여간 이렇게 했고요. 제가 근데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카톡, 전화, 카톡 전화만 주세요. 문자는 답장 못 해드려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문자 계속 보내는 친구가 있는데 카톡 해주고 카톡 여기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제 아이디가 있어요. W 예, 카톡 아이디에요. 카톡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질문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카톡이나 전화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거나 뭐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함께 만나고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